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행복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월요일 날 또 이렇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응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 사람과 돈을 얻는 리더의 경청 두 번째 시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시 한 편 좀 같이 읽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용재 시인의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라는 시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은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박용재 시인의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사랑한 만큼 또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오늘 사람을 얻고 돈을 얻는 리더의 경청에 대해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는 듣는 만큼 산다. 내가 잘 들어야 그만큼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시를 좀 접하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됐어요. 맞아. 이런 것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감이 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그래서 어떤 그 회사에서는 고객 감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마케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요, 우리가 마케팅하면 그것의 핵심은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와 다른 사람이 서로가 공감을 일으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공감이 될 때 저 물건을 사고 싶고, 공감이 될 때 필요를 알게 되고, 공감이 될 때 마땅히 돈을 지불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마케팅의 핵심이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또 회사를 또 물건을 잘 파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다뤄볼 바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죠. 듣는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경청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이란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나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 또 태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임의로 해석하거나 또 임의로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는 것이 경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본질은 말뿐 아니라 그 이상 태도, 감정, 의도, 욕구, 상황, 또 심지어 말하는 사람의 이 에너지까지 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나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경청의 정의인 것이죠. 어, 그래서 경청은요, 이제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고개 또 몸짓 온몸으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감을 통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 하죠. 듣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경청할 수 있다는 거죠. 맞장구를 쳐주고 또 아이 컨택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숙이고 또 온 몸으로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경청의 그 들을 청자에 대해서 한자로 봤죠. 이 보면 화면에 보면 들을 청자에 보면 이게 귀 이자와 그 밑에 임금왕자, 그 다음에 한일, 그리고 열십자 밑에 그물망, 그 다음에 마음심의 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복잡한 여러 다양의 문제들, 마치 그물망처럼 복잡한 이런 많은 정책들을 열십자를 사심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바른 정책을 펼쳐 행한다는 뜻이 바로 이 들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들을 청자를 요 그물망을 이렇게 바꾸면 눈목자가 되거든요. 여기 눈목자로도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왕이 말씀할 때에 여러분 왕 만나본 적은 없겠죠? 많은 분들 뭐 다른 나라의 왕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왕들을 만날 때 우리가 들을 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죠. 그래서 마치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촘촘하게 관찰해서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듣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경청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청은 관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청을 할 때 상대방 말하는 사람을 잘 보는 것, 잘 관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민감하게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변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어떤 표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청에는 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찰적 관찰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이렇게 보여지는구나라고 관찰하는 것. 여러분서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관찰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면서 이렇게 그 서울에 가면서 좋은 리더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한결같은 태도는 뭐냐면 참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관찰이 뛰어나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학생이 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 적성에 맞지 않게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질문하면서 그때 이 월드비전의 조명원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통속과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영학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가가 있지만 그 화가가 그림만 잘 그려서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그래 화가도 경영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화가가 어떤 갤러리에 어떤 팔아야 내 그림을 팔아야 비싸게 파는지 그것을 알려면 경영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을 그러면서 뭐든지 필요 없는 학문은 없다. 배워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을 보았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어떤 학생이 질문했을 때 정말 제가 이런 걸 잘 해줄 수 있을까요? 고민될 때 참 저는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성공한 리더들을 다 만나봤다. 많이 만나봤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모두가 다 100%다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던 점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서 머무른 사람들의 특징은 난 계속 실패한 거야 라고 안주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이것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대요. 그 생각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들어주고 잘 관찰하고 또 저 사람의 그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긁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청은 관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 뜻대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제가 믿고 많은 분들이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 그 중에 하나님은 바로 듣는 분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렇죠? 내 소리를 들은다는 거죠. 내 기도 소리를 들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경청하는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돈을 얻는 경청의 7가지 기술을 그중에 배웠는데, 첫째는 온몸으로 경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고개로도 몸짓으로도. 왜냐하면 우리가 메러비안의 그 법칙처럼 말의 내용은 7%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뭔가 태도가 이상하다든가, 뭔가 시각적으로 주는 이미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왠지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좀 다운돼 보이는가.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어떻을까요? 에너지가 좀 떨어져 보이겠죠. 밝고 명랑한 사람은 막 좀 약간 방글방글한 느낌이 들겠죠. 이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그만큼 55%, 또 청각적인 이미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뉘앙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사랑해 하는 거랑 사랑해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몸으로 경청하는 거.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경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신전심처럼 마음을 쏟아 듣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의 경청이 됐다고 했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 당신이 말한 부분은 이렇게 말한 것이군요. 요점 정리를 해줘서 알려주는 것.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구나. 또 그렇게 요점 정리를 했을 때 뭔가 달랐으면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라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잘 듣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패러프레이징의 경청이 있고, 또 하나는 앵무새 경청이라고 하는 패러팅이라고 있죠. 고객이 말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저 깍두기 주세요. 그럼 예, 깍두기가 필요하신군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고객이 말한 대로 얘기하는 종업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다 대부분 어떨까요?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의도와 감정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 또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는,
아, 그렇군요.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뭔가 깊이, 아, 저 사람이 왜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을까? 아, 그것을 이렇게 의도와 그 감정까지도 읽어주는 것.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경청하는 거죠. 아, 여러분 어, 유명한 그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그랬죠. 어느 날 그 손자가 얘기를 할 때 그분은 다 이렇게 그 손자와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의 그 환경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아, 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역지사지로 경청해주는 자세가 있었죠. 피터 드래거 박사님, 아, 이제 지금 생각이 났네요. 자, 일곱 번째는요, 침묵을 활용한 경청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경청이란 거죠.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좀 지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나? 라고 자신의 생각과 의식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의 여백을 주는 그런 침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슬퍼할 때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같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 그 침묵을 활용한 경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단계들을 배웠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경청에는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 스타. 그렇죠? 어떤 준비가 됐냐? 첫 번째가 스탑입니다. 두 번째가 트위스트, 세 번째가 온라인, 네 번째가 레디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STAR를 따서 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돈을 얻는 그런 경청을 준비할까? 첫째는요. 잘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던 일을 뭐 한다? 멈춘다라는 것이죠. 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그 급한 일이 있어도 누군가 상대방을 얘기할 때 당장 뭐 한다고요? 딱 멈춰요.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상대방에서 집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볼까요? 스탑, 스탑. 멈추십시오. 빨간불에 멈추듯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바로 멈추는 것. 빨간불이구나 지금 스탑. 두 번째는요. 멈추고 난 다음에는요.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온전히 상대방을 향해서 트는 겁니다. 트위스트, 돌리는 거죠. 자, 제가 옛날에 아주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뭘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너 말해 난 들을게 하면서 너 말하면 난 계속 들을게 하면서 내가 바쁜 일을 했던 거 그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지 말고 딱 내려놓고 딱 돌려서 우리 자녀에게 네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하구나 라고 온 마음과 전심과 그것을 상대방을 향해 몸을 틀어주는 것, 마음을 돌리는 것, 생각을 집중하는 것, 이게 트위스트입니다. 돌리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라인입니다. 이건 정렬하다라는 의미예요. 정렬하다. 그래서 여러분 왠지 도미노가 쓰러질 때 쫙 일절로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이렇게 정렬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요, 배꼽, 그 다음에 마음을 상대방과 딱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꼽과 내 마음을 상대방과 상대방의 배꼽과 상대방의 마음을 딱 일자로 맞추는 거. 그래서 트위스트 돌렸을 때 저 사람의 배꼽과 내 배꼽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구나, 정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온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요. 이제는 뭐 하면 되게 잘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스타트. 그래서 스탑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번째 트위스트 상대방을 향해서 돌리고 세 번째 온라인 내 복각과 상대방의 배꼽을 일치시키고
네 번째는 이제 들을 준비를 하는 거. 잘 들을 준비. 이게 스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경청의 통로가 있습니다. 경청의 통로.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시죠? 내가 듣는다, 잘 듣는다에는 듣는 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청의 통로는요, 첫 번째, 눈은요,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관찰해 보는 거. 옷이 뭐가 바뀌었는지, 머리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거죠. 또 눈을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고요. 코는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귀는요, 소리를 잘 듣고, 입은 뭘까요? 입은 추임새죠. 아하, 네 하면서. 그 다음에 요점 정리해줘. 당신이 말한 말은 이런 거군요. 패러팅. 당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를 얘기하는군요. 라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해주는 거. 그 다음에 몸은 뭘까요? 제스처. 마음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까지도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촉감. 그리고 저 사람이 좀 뭔가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몸이 좀 반응하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존재감.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쓰죠.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도 있는 영혼.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통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청의 통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떻게 잘 들어주고 있는가, 또 잘 경청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을 얻는, 또 돈을 얻는 듣기에 네 단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청도 있고 저런 경청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공부한 이 경청에는요,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듣는 척하는 경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공간에 상대방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좀 설명했던 대로 나는 내 할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아이 컨택도 하지 않고, 또 나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틀어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전혀 듣지 않는 상태. 뭔가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가는 상태. 이게 뭐예요? 듣는 척하는 단계죠. 뭐 학교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이 막 열심히 가르쳐 주고 또 뭐 강의를 할 때도 듣는 것 같긴 하지만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대로 내 할 일 하고 딴청 피고 하는 것, 이런 단계죠. 뭐 수업 시간에 영어 풀고 앉아 있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듣는 척하는 단계. 요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단계는 경청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아요. 사무 공간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냥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박대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좀 해줘 하고 뭐 그러면서 카톡 보내고, 왜냐하면 일이 쫓기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경청이 좋은 태도는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듣는 척하는 단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선택적 듣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말을 가려서 듣는 거. 요 말은 내가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요거는 요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얘기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이건 비즈니스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선택적 듣기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만 쏙쏙 빼가지고 듣는 거죠. 뭐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 또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어떨까요? 경청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듣는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자, 이런 태도는 우리가 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일부분은 경청의 네 단계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단계다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가 진짜 중요한 단계인데 바로 맥락적 듣기가 있습니다. 자, 맥락적 듣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 앞, 뒤 전체의 내용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도 알아차리고 온전히 듣는 단계가 바로 맥락적 듣기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코칭을 좀 배우고 있고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 어떤 그 코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뿡 얘기를 하면서 어느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 하시는 분이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늦게 결혼을 했고 늦게 자녀를 얻었는데 그 늦게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전에 가졌던 직업이 뭐냐면 호스피스였대요. 이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의 순간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흉통이 오더래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알아보니까 이제 심부정증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갑자기 뭐 몸이 위급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호스피스 병동을 해서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이 어린 자녀들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들었던 이 그 코치를 해줬던 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조금 공감을 못 해줬던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반응과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캐치해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주 슈퍼바이저 했던 코칭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건강에 대한 이슈, 나는 뭐 몸을 잘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 운동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 건강에 대한 이슈 밑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앓고 있는 질병으로 해서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내가 죽게 되면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또 두려움, 염려, 걱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건강에 대한 이슈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요. 그럼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제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전 복싱이나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적 듣기란 얘기는 정말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파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맥락적 듣기를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또 몇 번 반복해서 쓰는 단어,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또 느낌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서 뭔가 이제 불편해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맥락적 듣기란 것은 이 사람이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쭉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건강이지만 그 속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찍 만약에 이 건강의 문제로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맥락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러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저는 이런 것을 못해요. 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성실하지 않군요. 라는데 쭉 보면 앞에서는 성실하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렇게 잘 들으면 당신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좀 충돌이 되네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맥락적 듣기의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청의 하이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찰적 듣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성찰적 듣기 단계는요.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의 에너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 또 심지어 상대방의 무의식의 어떤 것까지도 다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상황일까요? 나의 내면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이게 성찰적 단계예요. 나의 에너지가 어떤지, 나의 감정이 어떤지, 나의 욕구가 어떤지, 나의 의도가 어떤지, 나의 무의식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 게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중립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성찰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지만 나의 감정의 흐름도 같이 캐치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동시에 반영하는 부분이 바로 성찰적 듣기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빙산 있죠, 빙산. 여러분, 이 단계는요, 관조하면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치를 보듯이 어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걸 마치 이렇게 바라보듯이 보는 것, 이것이 관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의사표현하고 또 어떤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빙산처럼 빙산은 10분의 1밖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있는 거죠. 그럼 빙산은요, 이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빙산의 깊은 곳, 다시 말하면 그 바다의 조류가 그 흐르는 방향대로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부는 것을 역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수면 깊은 곳에 조류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찰적 듣기의 단계는 바로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까지도 읽어내는 단계. 어렵죠. 예. 무의식까지도 읽어내는 단계가 바로 성찰적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더 깊은 말을 하는 것들이 알아내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해요. 아, 절대로 했다는 얘기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왠지 어떤 말에 그걸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찰적 단계, 굉장히 하이 레벨의 단계인데 바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도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성찰적 듣기의 단계다. 그래서 심지어 무의식 세계까지도 캐치해내는 단계가 바로 성찰적 단계죠. 그래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코칭하시는 분들, 전식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저 사람의 태도와 말과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나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감정을 살펴보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중립적인 태도, 판단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아, 너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관찰하는 것. 그래서 자기 성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찰적 듣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욕구는 이렇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업이 돼 있구나. 내가 지금 다운이 돼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이죠. 이런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성찰적 단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욕구,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성찰이거든요. 바로 성찰적 듣기 단계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적 듣기의 단계, 바로 관조하면서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네 가지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듣는 척만 하는 단계죠. 듣는 척만. 근데 몸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 듣는 척하는 단계.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선택적 듣기란 거죠. 그 상대방 말에 몇 부분만 딱 뽑아내는 그런 단계. 이것이 이제 선택적 단계죠. 그래서 네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선택적 듣기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사실 경청이라고 할 수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다른 말하면 맥락적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앞, 뒤 전체의 내용을 해서 이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단계. 이것이 맥락적 단계고, 성찰적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과 그 깊은 무의식까지, 에너지까지 내가 이렇게 마치 경치를 관찰하듯이 관조하면서 듣는 단계.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좀 어려운 단계, 하이 레벨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성찰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 듣기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도 있고 타자도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 뜻,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나와 타자에 대해서까지도 공감하는 단계. 이게 경청.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때로는 신의 음성을 듣는다. 신의 뜻을 안다. 라고 하는 이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적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과 돈을 얻는 리더의 경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는 잘 들어야 하거든요. 잘 변화를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테팔의 팽경인 대표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왔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으면 그런 강의 자료 같은 거, 강의 영상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그분이 잘 듣는 분이에요. 정말 잘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 들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영에 반응했는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남에 이제 사시는 이제 주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테팔의 프라이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주부가 왜 프라이팬을 버릴까? 그래서 이제 만나봤다는 거죠. 그래서 왜 버리나 알아봤더니 자기는 이제 요즘에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다 전기로 쓰는 인덕션을 이제 하는데 이 가스로 쓰는 프라이팬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하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캐치해내신 거예요. 아 강남의 주부가 그것도 지금 프라이팬을 이제 버리고 있고 인덕션으로 교체하고 있다면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옮겨가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안 거예요. 근데 테팔의 브랜드에는 이미 인덕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테팔에는 인덕션 프라이팬이 없는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인식을 딱 잡아내고 아 우리도 인덕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런칭해가지고 인덕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의 마켓을 확장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유명한 어떤 고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고성이 아주 이제 한양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나무의 잎사귀에 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 한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듣는 고승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변화, 작은 것을 통해서 사물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예측하는 또 경영에 반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간신문에 4월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할까요? 관세를 4월 달쯤에 부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럼 뭘 준비되는구나 라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받더라도 그것을 온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미세한 정보를 잘 듣고 분석해내서 아, 지금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 예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죠. 그래서 바로 인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돈을 잘 얻으려면 사람을 잘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경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깊은 욕구를 잘 드러내주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코칭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고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과 질문은 리더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경청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경청, 리더는 정말 중요한 이 리더의 그
경청이 준비를 해야 되고 경청의 통로도 있고 경청의 7가지 단계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경청의 4가지 듣기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실천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뭘 다룰 거냐면 바로 리더의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질문을 잘 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CEO들 있잖아요. 그럼 CEO들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요? 면접에서 어떻게 뽑을까요? 여러분 뛰어난 CEO들은요. 그 면접하는 대상이 뭐라고 질문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접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해 보시죠 회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해요. 월급은 얼마 주나요? 라고 어떤 사람 물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회사의 복지위는 어떤가요? 라고 어떤 사람 물었어요. 세 번째는 회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뽑힌다면 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A, B, C 이 세 사람이 질문을 했다. 회사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은 경영자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겠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님은 가면 경영자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근데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2회에 걸쳐서 리더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청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배워가는 단계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얻고 또 재정을 얻는 깊은 리더의 경청에까지 성찰적 단계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읽어주고 마음을 얻고 상대방의 눈빛, 표정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